예, 안녕하십니까. 저 안희정 후보 캠프에서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조승래라고 합니다. 뭐 저는 12분을 다 안 쓰고요. 그 반론권 차원에서 조금 더 남겨놔도 되죠.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김기식 소장님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실제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도 이제 우리 그 민주당의 후보군들이라 한다면 크게 뭐 이견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세세한 강론 부분에서는 좀 미세하게 좀 그 논의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대체적인 문제 의식이나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저희 안희정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정권 교체를 넘는 시대 교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 비전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그리고 재정에 대한 의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작년 겨울부터 보여줬던 그 국민들의 그 촛불혁명은 사실은 대통령 파면뿐만 아니라 70년 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출발시켜라라는 그런 좀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한번 다시 출발시켜라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권 교체 그 이상의 좀 근본적인 교체를 좀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가는 것이 시대 교체의 가장 큰 의미이다. 분열에서 통합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반칙 편법의 시대에서 공정 정의의 시대로 가야 된다. 세 번째로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가자. 네 번째로 서울 중심 시대에서 국토균형 시대로 가자. 다섯 번째로 불안 시대에서 안심 안전 시대로 가자. 이 다섯 가지 내용을 핵심적으로 해서 시대 교체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분열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는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첫 번째 반칙 편법의 시대에서 공정 정의 시대로 이 부분에서는 아까 그 발제자 그 김지기 소장님께서도 발제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핵심적으로는 사법과 재벌 개혁이 이 반칙과 편법의 시대에서 공정과 정의로 가는 데서 핵심적인 그런 개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개혁 과제에 대한 강론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측면을 저희들은 좀 추가를 했는데 그건 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터 민주주의. 아까 이제 그 비정규직 그 대책이라든지 뭐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임금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문제들은 말씀을 하셨다 한다면 저희들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기존의 그 노동 관련 거버넌스가 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 기능을 더 확대 보강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심판 기능과 조정 기능과 또 근로 감독 기능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심판, 조정, 감독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인데 저희들이 이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을 분리해서 심판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힘없고 백없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노동 관련 심판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노동법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정 기능은 그 지역 노동위 진노위에서도 하고 또 중노위에서 하기 때문에 진노위가 조정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노동위원회로 강화해서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갖는 형태의 일터와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로서 좀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발제한 내용과 조금 추가되는 그런 안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에 있어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그 전국민 안식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노동시간을 하루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에서 생애 전체의 노동시간 관점으로 좀 보자. 그런 측면에서 전국민 안식제라는 그 개념을 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최초의 안을 제시할 때는 뭐 10년에 1년 정도 국민들이 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논의를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시한 문제 제기는 생애 노동시간 관점에서 보자. 그런 좀 확대된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발제 내용과 조금 추가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 중심 국토균형 시대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국공립대에 대한 좀 지원을 좀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비단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의 정상화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국공립대의 위상을 강화해 주는 것만큼 사실은 더 획기적인 저는 정책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선은 거점 국립대를 먼저 해서 사실상 무상 교육에 가까운 정도의 학비 지원을 통해서 거점 국립대를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약은 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일단 뭐 그 정도로 불안 시대에서 안전 시대로 이거는 뭐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아까 뭐 전력 수급 체계와 또 요금 체계와 관련된 개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다들 뭐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고요.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면 제거라든지 내진 설계를 반영한 그 내진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하면 뭐 몇십 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음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적어도 세워서 성면과 내진 보강에 대한 것 끝내는 거 좀 그런 구상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그걸 저희들은 이제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일단 요 정도로 그 저희들이 그 비전과 관련된 조금 말씀 주신 것과 조금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생각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이제 연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안보 외교 측면에서는 국가안보 최고회의를 둬서 여기서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서 뭔가 안보 외교 전략에 대한 그 초종파적인 범국가적 합의를 좀 끌어내자라는 그런 취지의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하고의 연정입니다. 그래서 제2국무회의를 신설을 하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서 지방과 관련된 국토균형 발전과 관련된 또 지역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2국무회의에서 같이 논의하자. 그런 제안을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의회와의 그 협치 측면에서 국회의 다수파를 형성해 국회 다수파가 당연히 이제 총리 그 추천권을 갖고 그 내각에 대한 협의권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조직 개편은 워낙 그 말도 많고 또 말하자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 그 보수정부 10년의 일종의 뭐 적폐청산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그건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교육부 폐지론이 교육부에 대한 뭐 징벌적 의미로 교육부 폐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사실은 일부 있긴 한데 사실 그런 차원에 접근하면은 저는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정부 조직은 지난 10년간 그 한국 사회 변화와 산업 발전의 수준, 또 국민적 수준, 행정 수요에 대한 그 변화에 걸맞게 충분히 진화를 했어야 되는데 진화가 안 돼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부 조직을 진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러나 지금 그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개헌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조직 개편을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럼 개헌에 들어가는 그 핵심적인 내용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뭐 119조에 보면 국가의 그 경제적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무 조항을 들어서 기획재정부나 각 그 경제부처의 역할이 규정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127조의 과학기술 관련 역할이 있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과학기술 관련된 정부 부처의 역할이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정부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개헌에 들어가는 내용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대체적인 합의는 다음번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것이 지금 그 합의된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헌과 연동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그때가 되면 그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 개편은 필수적으로 상임위 구조의 개편을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개헌 논의와 그리고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논의와 같이 정부 조직 개편, 이 3자를 같이 논의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해야 임기 초반에 불필요한 논쟁, 갈등을 오히려 피할 수 있고 그 정파적 합의나 국가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훨씬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기식 소장님 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조세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그 현재의 재정 구조를 어떻게 잘 짜서 때로는 뭐 살림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때로는 줄일 건 줄이고 할 수 있는 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계획이지만 앞서 그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출발시키려면 그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의 복지 국가를 달성할 것인가? 넘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재정과 관련된 그 전략 회의를 잘 운영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그 합의를 좀 끌어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짧게 하려고 길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